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은 그 일부 보험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일부 보험이라고 하면 보험 가액이 보험 가액 금액보다 더 큰 경우, 그 경우가 다 일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여러분께서 아파트가 10억인데 보험, 화재보험 가입하면서 10억으로 가입하지 않고 5억으로 가입했다. 그렇게 그런 계약을 일부 보험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4조에는 일부 보험인 경우에 어떠한 법률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보험이라고 하면요. 자, 보험 가액의 일부를 쉽게 말해서 보험 가액이 10억이에요. 아파트 시세가 10억인데 일부니까 5억이든 뭐 1억이든 9억이든 다 그게 일부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뭡니까? 보험 가액보다 적게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에 붙인 경우, 이게 결국 뭡니까? 그렇게 보험 가입한 경우,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어떻게 책임을 진다? 그만큼만, 가입한 만큼만 책임을 지겠죠. 그쵸? 그 얘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험 문제, 그 뭡니까? 딱 나오는 그 핵심 키워드예요. 보험 금액에,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머릿속에 쉽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뭐에 대한 비율,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냐면 이 보험 앞에 있는 거 있죠. 보험 금액의 하는 것은 분자 있죠. 우리가 그 분수할 때 분자 위에 위에 있는 것이 분자잖아요. 분자로 생각하시고 보험 가액 요것을 뭐냐 하면 분모에 있는 거다라고 딱 기억을 해버리시면 여러분께서 혼선이 안 오실 거예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냐? 보험 가액 금액에 대한 비율 이러면은 야 그게 가액이었나 가액 금액이었나 이렇게 혼선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사례를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요걸 뭡니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 쉽게 말해서 제가 아파트 10억이야.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로 들어? 5억 이랬잖아요. 그러면 5억이 분자에 올라가고 보험 가입 금액의 보험 가액은 얼마? 시세가 얼마요? 10억 분모에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10억 분의 5억 하면 몇 프로 됩니까? 그렇죠. 50%. 그 비율, 50%의 비율에 따라서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손해가 5억이 났다. 그러면 5억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만침 50%만 준다. 그러면 25에서 2억 5천만 원 준다. 이렇게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이 지급하는 거고, 적게 보험을 가입하면 뭡니까? 적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뭡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갖고 이제 비례 보상한다 하는 건데, 그 비례가 뭔 비례예요? 보험 가입 금액에 보험 가액에 대한 가액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비례 보상한다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농작물 재보험도요, 보험 가액의 대부분의 품목들이 어떠냐면요, 50%에서 100%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해서 보험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보험 가입보다 더 많이 들 수는 없죠. 그것은 뭐죠? 초과보험이 되잖아요. 그걸 알면서 가입하게 되면 그 계약은 어떻다? 그렇죠? 무효가 되는 거고, 모르고 가입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보험료와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초과보험. 그죠? 그렇게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다 어떻게 되죠? 일부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부 보험이 대부분 일부 보험으로 많이 가입하게 됩니다. 초과 보험은 실손 보상의 원칙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지만 일부 보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10억인데 10억 아파트가 10억인데 10억짜리 아파트를 화재보험을 10억으로 가입하려고 하니까 100만 원인 거예요.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잖아요. 어떻게 100만 원씩 매달 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보장받고 싶지 않고 한 10억 말고 한 1억 정도만 보험 가입금액으로 들래. 10만 원 정도는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1억 보험 가입 금액이 1억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거는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겠죠. 초과보험처럼 절대로 인정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당연하게 일부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부러 만약에 들었다면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만큼만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예. 그리고 요 뒤에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항상 그러나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이게는 원칙이고, 그죠? 원칙인데, 그러나 당사자 간이 다른 약정이 있으면, 예, 이거 결국 보니까, 일부보험 이런 것들도 다 의미 규정이구나. 예, 약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 이 뒤에 볼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고, 뭐죠? 그 약정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예, 약정이 그렇지만은 그 기준, 그 따르면 약정을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라 하는 준거 기준이 되겠죠. 그렇죠? 예,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비례 보상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가입 금액이 만약에 10억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5억을 화재보험을 들었다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3억이 피해 났어요. 3억이 피해 나면 원래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원칙은 뭐죠? 예, 그 3억이 피해 났지만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이니까 10억 중에 5억만 들었잖아요. 그럼 50%만 들었으니까 3억 중에서 50%만 지급한 보상할 책임이 있으니까 1억 5천만 지급하는 거예요. 원칙은 1억 5천만 지급하는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한다니까 손해액이 3억이지 않습니까? 보험 가액은 10억. 근데 보험 가액 금액이 5억 이렇게 돼 있을 때는 5억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니까 비례 보상하지 않고 손해가 3억 났어? 알았어.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니까 3억을 전부 줄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약정이 있는 때는. 아셨죠? 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2차 시험 2과목을 공부를 할 때 이것은 무조건 넣고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 절대로 2차 시험 2과목 공부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바로 이것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그 해가림 시설이나 가축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 위에 조항이 적용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거고요. 요 조항은 뭐냐면 비가림 시설은 요 조항에 의해서 보험금이 산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바로 그 기준을 이 상품보험편에 이것도 모르고 그냥 딱 대고 어디는 비례 보상하고 어디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이렇게 하느냐 막 그 혼돈이 오는데 왜냐하면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약정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뭡니까 손해를 보상하겠다고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하는 거고 나머지는 뭐죠? 예, 이렇게 지급하도록 약관이 맺어져 있는 겁니다. 기본 원칙. 이 원래로 따지면 손해보험의 기본 원칙은 이 위에 거가 되겠죠. 원칙이 뭡니까? 손해보험, 대부분의 손해보험 계약을 맺으면 다 이렇게 비례보상하는 거예요. 일부 보험 들었는데 구태 뭡니까?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누가 일부 보험, 전부 보험 들겠어요? 아이고 나는 뭡니까? 100억짜리 건물도 나는 1,000만 원만 보험 가입금액 1,000만 원만 들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데 이제 뭡니까?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경우는 비례 보상 하기보다는 뭡니까? 손해액에 뭡니까?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부를 주도록 하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더 보험을 많이 가입을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관이 맺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1차 시험은 다 요 내용만 딱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짧은 건데 요것을 가지고 이제 뭡니까? 우리가 2차 시험 2과목에서 보험금 산정하는 거 있죠. 요걸 딱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내용에는 없는데 계약 성립 후 물가 인상으로 인하여 발생되기도 하겠죠. 왜 그러겠어요? 일부 보험이 어떻게 때 되겠어요? 아까 전에 그 아파트 10억짜리 여러분께서 10억인데 화재보험을 10억으로 들었어요. 전부보험으로 들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버린 거야. 15억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험가액은 15억이 되는 거고, 현재 여러분들 얼마로 보험가입했다 그랬죠? 10억.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부 보험이 됐잖아요. 그쵸? 예. 이거 법규적인 건 없어도, 야, 이렇게 경기 변동으로 인해서 일부 보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게 일부 보험이 됐을 때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 이렇게 비례 보상해서 결국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겠어요? 왜? 비록 15억짜리 시세 올라서 15억으로 뭡니까? 보험 가입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험료 낸 것은 보험 가입금의 10억에 대한 보험료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고만침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변동사항이 없을 때랑 똑같아요. 지급되는 보험금의 그 뭡니까? 실제로 그 보험 지급되는 보험금하고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올라간 만큼 어떻게 되죠? 예, 그만침에 대한 부분을 빼고 난 상태에서 결국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일부 보험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절약할 목적으로 아유 나는 야 그 10억을 보험 가입하려면 너무 보험료가 비싸 나는 5억만 들 거야 1억만 들 거야 이렇게 해서 절세할 목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일부 보험은 전혀 뭡니까 이게 손해보험 원리에 뭡니까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단지 일부 보험으로 가입을 했으니까 어떻게 된다? 예, 그만치 적게 보험료를 내고 했으니까 그만치 보험금도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 거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 보험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제 뭡니까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보험의 원칙이라고 하면 보험 가입 금액에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로 뭡니까 보험금이 지급된다 하는 것은 법규정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에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 바로 이게 이제 분자고 보험 가액이 분모에 들어간다. 그래서 10억짜리 보험 아파트가 5억으로 들었다 하면 50%만 지급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손해액이 발생된 것에 50%만 지급할게 그죠. 그죠? 만약에 5억이 피해가 났다 하면 얼마요? 2억 5천만 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것이 이제 바로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제가 이제 교재에다가 농작물 재해보험 사례를 한번 이렇게 넣어가지고 뭡니까 기술을 했는데 오늘 한번 살짝 한번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시설작물 재배용 유리온실로 딸기를 요새 이렇게 뭐 시설 안에서 뭡니까 농작물이나 이런 것을 많이 재배하고 있죠. 예, 이렇게 이제 재배하는 이제 경작자께서 스퀘어메다당 10만 원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선택해서 뭡니까 농작물 재보험을 체결했대요. 이 유리온실이 꽤 비싼가 봐요. 스퀘어메다당 하여튼 몇십만 원씩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략 그냥 한 1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예, 10만 원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1000평이니까 1000스퀘어미터니 1000평이 아니고 1000스퀘어미터죠. 예, 그러면 1000 곱해버리면 얼마죠? 예, 1억이 되는 거예요. 와, 시설물 그 가치가 만약에 그 시설물이 전부 다 피해를 당해갖고 완전히 망가졌다. 그러면 얼마나 피해돼요? 1억이나 피해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1억으로 이렇게 가입을 한 겁니다. 이렇게 1억으로 가입을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태풍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설물이 막히게 다 피해된 거예요. 예.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제가 전손됐다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한 30% 피해될 수도 있고 32% 피해될 수도 있겠지만은 시험 문제에서는 또 그렇게 그렇게 나오지 않죠. 그죠? 그게 전손이라든지 이렇게 대부분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얘를 그냥 100% 다 피해가 났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태풍으로 인해서 유리온실 전손이라는 거 전부 손해가 났다. 이런 거니까 전부 피해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제 나가서 조사를 해야겠죠. 조사를 해봐 보니까 시설물이 그 가치가 따져 보니까 스퀘어미터 20만 원짜리가 피해 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원래는 이렇게 뭡니까 1000스퀘어미터 전부 하니까 2억이나 피해가 된 겁니다. 2억이 피해난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입은 1억만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얼마를 지급할까요? 이거는
뭐 보험금 계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실손 보상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실제 손해난 만큼만 보상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실제 손해는 2억이 났으니까 2억 지급할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누가 만약에 그 보험 가입이 2억짜리 누가 2억으로 보험 가입하겠어요? 10원으로 가입하지. 10원 보험 가입 금액 10원 내놔놓고 2억 피해 나면 2억 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다? 제가 그 손해보험 통칙 제일 첫 번째 강의에서 뭘 했습니까? 보험금은 보험 가입 이상은 절대로 보험 가입 이상은 절대로 지급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의 원칙이 뭐였죠? 보험 가입 금액 이상도 절대로 지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만약에 10원 했다면 뭐 10억이 손해 났다 하더라도 그 보험 가입 금액이 10원이라면 10원 이상은 절대로 지급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도 가입을 1억을 냈잖아요. 그쵸? 1억을 냈으니까 어떻게죠? 예, 1억 이상 절대로 지급 안 하니까 1억만 지급할 거예요. 그쵸?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요 얘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그 상품보험편에 나와 있는 법 규정이 요거였잖아요. 풀면 바로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손해는 얼마입니까? 2억이 발생이 됐죠. 그렇죠? 예, 여기 조사해보니까 2억이 피해된 거야. 그렇지만 이거 보험 가입은 얼마 했어? 1억만 했잖아요. 그러면은 보험 가입 금액이 이게 분자로 올라가고, 보험 가입에 대한 비율, 보험 가입은 2억이잖아요. 그러면 비율이 얼마입니까? 50%. 그렇죠? 그러면 손해가 2억이 났다 하더라도 50%인 얼마요? 네, 1억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나 저렇게 계산하나 결국은 지급되는 보험금은 뭐요? 그렇죠? 보험 가입 이상은 절대로 지급하지 않으니까 1억만 지급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원리가 딱 맞죠? 예,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원칙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시면 보험금 산정하는 것이 훨씬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50, 요 앞에서는 이제, 전손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50%만, 피해가 났다. 그러면은, 이 뭡니까? 스퀘메다당 20만 원이니까, 원래는 뭡니까? 보험 가입이 2억이었잖아요. 2억짜리가 50%만 피해 났으면 얼마 피해 났어요? 그렇죠. 1억이 피해난 거예요. 1억. 이거 손해액이. 그죠? 1억이 피해난 거예요. 그러면 1억 피해났다고, 1억 전부 다 지급하겠어요? 아니죠. 왜냐면 이건 지금 일부 보험으로 들었잖아요. 1억으로 들은 거예요. 예, 그죠? 원래는 2억인데, 보험가액이 2억인데, 스퀘메다랑 20만원 곱하기 1000 해봐보세요. 2억이잖아요. 그죠? 예, 보험가액이 2억인데, 1억으로도 50%만 들었으니까 결국 뭐요? 손해액이 1억이 발생됐으면 50%는 얼마요? 5천만 원. 암산을 해도 되죠. 그것이 바로 요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에 보험 가입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한다. 곱하기 보험 가입 금액 얼마요? 1억 들었죠? 보험 가입 2억이죠? 결국은 50%잖아요. 손해액에 1억에 50%만 지급한다. 결국 얼마요? 5천만 원. 그쵸? 그 바로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놓은 거일 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바로 요 산식이 바로 요겁니다. 비례보상한다는 산식은 여러분께서 지금 1차 시험 문제에서는 안 나오지만 2차 시험에서는 반드시 이건 여러분께서 거의 100%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일부분 공부할 때 꼭 요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부보험 우리가 그 법규정 공부할 때 하나 또 단서가 있었죠.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약정이 있다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법률 학자님들께서 그걸 갖고 1차 위험 보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 보상해주는 특약, 이래갖고 실손 보상 특약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서조항이 바로 실손 보장 특약, 1차 위험 보장 하면은 바로 그 단서조항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에 요걸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요걸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원칙은 이렇게 해서 5천만 원 지급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50% 됐으면 실제 1억이 피해 났지만 어떻게 되죠? 50%만 보험 가입했으니까 5천만 원이야. 이렇게 됐는데 요 사례를 그대로 약정이 있는 걸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약정이 있게 되면 손해액은
뭡니까? 1억이죠. 근데 보험 가입을 얼마 했죠? 여기서 1억 가입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손해액의 뭡니까? 그 보험 가입 금액의 범위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한다 했으니까 1억 가입했으니까 손해액도 1억이면 여기는 비례보상하지 않고 1억 전부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이게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 보험금 산정하는 방식이 바로 여기 밑에 실손보상 특약 요게 적용해갖고 보험금을 산정한다 하는 정도까지만 여러분께서 뭡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중요한 거여서 제가 이제 사례까지 같이 오늘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뭡니까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부 보험 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법 규정 다시 한번 이제 푸는 건데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1억짜리 뭡니까 유리온실을 5천만 원으로 가입했어요. 2억 가입하면은 초과보험이 있고, 그쵸? 이거 1억보다 적게 들었어, 일부만 들었어, 바로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의도적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한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뭡니까 뭐 허용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일부 보험이 많이 가입을 하거든요. 그죠? 단지 이렇게 일부 보험으로 가입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원칙은 뭐요? 예, 보험 가입 금액의 보험 가입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상한다. 즉 비례 보상하는 겁니다. 30% 가입했으면 그 뭡니까 손해액의 30%만 지급하는 거고, 뭡니까 10%만 가입했으면 피해난 것에 10%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원리를 그냥 오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약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걸 갖고 실손보상 특약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손해액이 보험 가입 금액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전액 지급하는 거예요. 예, 가입 금액을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예, 보험 가입 금액까지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좋은 거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고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는 뭡니까 전액 보상하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는 그냥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여러분께서 이제 보험금 산정하는 구조 이런 걸 제가 설명했지만 실질적으로 1차 시험은 그냥 뭡니까 법 규정 그걸 아느냐 모르냐를 물으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일부 보험에 관해서 옳은 거 됐네요. 일부 보험이란 뭐죠?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보다 미달되는 경우죠. 근데 여기는 보험가액이 보험금에 미달된다니까 말도 안 돼. 이거는 초과보험이죠. 그렇죠? 예, X고요. 이렇게 바꿔놓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자, 2번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이게 뭐죠? 예, 실손보상 특약. 그죠? 그러나 그 단서 조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보험가액의 보험금액에 이걸 또 바꿔나가는 거죠.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인데, 그죠? 그래서 제가 법규정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요게 보험금액이 분자, 보험가액이 분모 이렇게 꼭 여러분께서 기억하라고 제가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것도 틀렸고요. 요 부분이 3번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전부 보상할 책임을 지는 내용의 약정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예,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예,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할 수 있다. 요게 바로 맞는 조항,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정부보험 계약 체결 후 물가 등기 등으로 해서 보험 가입이 현저히 인상되더라도 일부 보험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건 법 규정이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초과보험도 물가가 어떻게 되죠? 예, 초과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10억으로 가입했는데 그것이 초과보험은 뭡니까? 그 보험의 목적물이 물가가 하락했을 때 초과보험이 되고 이게 물가가 상승이 뭡니까? 그 아파트 가치가 상승이 되게 되면 보험 가입 금액이 적어지니까 그렇게 일부 보험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부 보험도 이럴 때도 발생한다는데 발생하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이제 어려운 뭡니까?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들었을 때만 알 수 있지만 그걸 모르는 분들도 이렇게 다 맞출 수 있도록 돼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상법보험편 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이런 지문들로 4개가 도배가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가 그 9회 달랑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8회, 9회, 10회 제가 풀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야 일부 보면 그러면 별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1회부터 7회까지 그 뭡니까 교재가 다 실어드렸잖아요. 해마다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가장 최근 연도의 7회, 8회, 9회, 10회를 풀었는데 9회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가 일부러 7회 나왔던 문제를 뭡니까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빼놔놨어요. 7회는 도리어 이렇게 봐보시오. 두 문제나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매 강의마다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회는 참 그래도 나름대로 뭡니까 뭐 문제다 문제처럼은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한번 보겠습니다. 사령으로 나왔으니 와 이거 뭐야 하고 그럴 텐데 굉장히 쉬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보험 가액이 2억원. 예, 제가 맨날 10억 했지만 여기는 이제 2억이니까 그걸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2억 원인 건물에 대하여 보험 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소리는 뭐죠? 예, 일부 보험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래 됩니다. 다른 약정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는 즉 뭐죠? 예,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원칙을 물은 거예요. 그렇죠? 예. 틀린 걸 찾는 거네요. 일부 보험에 해당한다. 야, 일부 보험 맞아. 전선에 의한 경우는 보험자는 1억 원을 지급한다. 맞죠? 예, 보험 가입금액이 1억이니까 결국 뭐죠? 50%만 들었잖아요. 그렇죠? 가액이 2억인데,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2억이 전부 피해되더라도 50%만 지급하니까 1억 원을 지급한다. 암산을 해도 되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죠? 자,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1억 원 지급합니까? 아니죠. 요런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죠?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니까 보험 가입금액의 한도인 1억 원인 1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약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원칙을 묻잖아요. 원칙은 무조건 또 비례보상이라니까요. 그렇죠? 예, 1억이 손해 발생하면 50%만 가입했잖아요. 현재 하여튼 그렇죠? 가액의 50%만 보험 가입금액 했죠? 예, 그러면은 1억이 피해 났으면 얼마요? 그렇죠? 5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예. 이렇게 그냥 쉽게 나온다고요. 8천만 원 손해 발생한 경우요. 50%. 여기가 50%면 얼마요? 5, 8에 40, 4천만 원 지급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7회 때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금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7회 또 나온 거 보겠습니다. 일부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제 옳은 걸 찾는 거네요. 계약 체결 시점에서 의도적으로 보험 가액보다 낮게 보험 금액을 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까? 괜찮다니까요. 일부 보험은. 예, 일부 보험은 왜요? 그렇죠?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니까 나는 그만큼 전부 보험을 들기 어렵고 나는 한 30%만 들래, 50%만 들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벌써 틀렸죠? 예. 일부 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까? 아니죠. 예, 이건 강행 규정이다. 이게 이제 사실 다른 데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요. 임의 규정이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상법보험편 강의하는 분들은 그냥 법조문만 그냥 달달달달 그냥 이렇게 안내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이게 임의 규정이더라. 아니다. 이것까지 제가 다 설명해 드리죠. 보험계약의 부활 같은 경우는 그게 뭡니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이런 게 없어도 그것은 뭐죠? 예, 임의 규정이다라고 제가 그런 것까지도 다 설명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판례까지도 제가 다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뭡니까? 일부 보면 벌써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이런 것이 있으니까 결국 뭐예요? 임의 규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자,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잔존물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보험자 대위, 그것을 가지고 제가 또 한 강의를 따로 해요. 거기서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공부할 내용이니까 이렇게 혼용돼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일부 보험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안 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풀고 있는 거고 교재에도 일부 보험 거기다가 제가 이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자,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4번 보겠습니다. 일부 보험에 있어서 일부 손해가 발생하여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하면 손해액은 보상액보다 크다. 그렇죠. 예, 손해가 1억 발생됐는데 50%만 보험 가입하면 얼마요? 예, 보상액은 5천만 원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해액이 보상액보다 크죠, 당연하게. 예, 그 얘기를 이렇게 또 말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부 보험 강의를 마쳤고요.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내용은
몇 조죠? 74조. 그 법규정 그 내용만 여러분께서 정확히 뭡니까? 공부하시면 1차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세요. 예, 없으시고 단지 제가 오늘 강의했던 것 중에서 원칙은 비례보상이 원칙이고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을 맺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예,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있다. 그것까지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뭡니까? 중복보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2차 2과목에 이론서에 옛날에 제가 그 공부했던 업무방법서에는 별로 이 내용이 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론서로 개편되면서 이 중복보험에 관련되는 것이 다 그냥 동일한 내용으로 이론서에다 계속 지금 현재 기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시험 보시는 11회 시험에서 중복보험에 관련돼서 보험금을 산정하세요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공부하는 것이 뭐 1차 시험 공부가 아닙니다. 예, 이 중복보험을 어떻게 보험금을 산정해야 되는가 그 구조까지 알면 좋겠죠. 그죠? 예, 다음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